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조선일보 주필을 했던 김대중 칼럼니스트입니다. 시사저널이라는 잡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을 뽑는 이제 그런 기획을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김대중 칼럼니스트는 아주 오랫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제1위를 차지하곤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그 1위 자리를 차지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방송인들은 이미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고 아직까지도 왕성하게 글을 쓰고 있는 김대중 칼럼니스트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칼럼니스트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에 오늘 아침에 이런 칼럼을 게재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포옹이 의미하는 것, 이런 칼럼입니다. 이재명의 포옹이 의미하는 것. 칼럼 내용을 여러분과 그중에서 핵심 부분 몇 군데를 공유하겠습니다. 대장동 특혜 사건 피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정에서 재판장의 허락을 받고 공동 피의자인 자신의 신복 정진상 씨를 포옹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전율을 느꼈다. 전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소름이 돋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뻔뻔함 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그 어떤 전략적 행동, 이런 것에 전율을 느꼈다는 겁니다. 피고인의 처지에서 재판을 받으러 온 마당에 어떻게 저런 연출을 할 생각을 다 할 수 있었을까? 보통 사람이라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쇼를, 연출을 이재명은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소름 돋았다, 전율을 느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중인 환시도 아니고 만인 환시,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 자기 생명줄을 쥐고 있는 최측근, 이재명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지요? 정진상도 그 중에 한 사람, 김용도 그 중에 한 사람, 이화영도 그 중에 한 사람, 유동규도 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서 가장 이재명에게 치명상을 안길 수 있는 사람이 정진상입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이재명이 온갖 구린 것을 다 알고 있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진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정진상에게 판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한 다음에 가서 끌어안고 등을 두드린 겁니다. 김대중 칼럼니스트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상 무언의 압박을 가할 배짱을 보일 수 있는 것일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재판정에서는 이러저러한 정치인들이 숱한 이유로 재판을 받아오는 그런 광경을 목도할 수 있었는데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는 거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노태우, 전두환 다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어느 때도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판사 보고 허락해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옆에 같이 서 있는 자기의 신복에게 다가가서 딱 껴안으면서 등을 턱턱 두들겨주는 그런 광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그 속이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저런 쇼를 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소름이 돋았다. 또 하나는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대목입니다. 어떻게 그런 속셈을 옛 상사의 인간미로 포장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을까? 그러니까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봤을 때는 이런 겁니다. 멀리 있는 카메라는, 멀리 있는 방청객들은 껴안는 장면만 봤을 것이지만 이재명이 껴안는 것은 그렇게 자기의 신복에 대해서 등을 두드리며 무언의 압박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귀에다 대고 네가 살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라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러나 그것을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야, 이재명 참 인간적이다. 자기가 피고인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옆에 있는 정진상을 가서 껴안아줄 생각을 다 했을꼬. 휴머니스트네. 라는 식으로 포장까지 한다 이 말이죠. 이재명은. 그래서 소름이 돋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니 불과 1, 20년 전만 해도 일찌감치 퇴출당했을 사람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은 못됐지만 국회의원 당대표에 이어 이제는 막강한 공천권까지 거머쥐게 됐다. 영장 기각 이후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승기를 잡은 듯이 행동하고 있다. 정치가 미쳤거나 그가 미쳤거나 둘 중 하나다. 제가 손가락 짚은 부분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글자 안 보이실 겁니다. 제 집게 손가락으로 짚어있는 부분이 그렇게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썼습니다. 정치가 미쳤거나 이재명이 미쳤거나 둘 중 하나다. 제가 그냥 저 자의적으로 하나만 해석을 덧붙인다면, 아니면 유권자가 미쳤거나. 저런 이재명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47%, 48% 득표를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표차로 당대표로 선출됐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미쳤다면 미친 사람을 뽑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것이 제가 덧붙이고 싶은 해석입니다. 김대중 칼럼니스트는 차마 그 말까지는 하지 않았더군요. 그러면서 정치가 미쳤거나 이재명이 미쳤거나 둘 중 하나다. 아니면 내가 미쳤거나.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렇게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느 한 부분이 단단히 비정상의 그 수렁텅이에 함몰되어 있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일까? 여의도의 정치권일까? 아니면 이재명 개인일까? 아니면 이재명을 계속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팬덤을 이루고 있는 그 어떤 그룹일까? 칼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줄이 어디에서 기원하고 어디까지 갈 것인지 가늠할 수가 없다. 정치인의 뻔뻔함은 금기 중에 금기였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시대, 더불어민주당의 시대에서 뻔뻔함은 미덕이고 기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우리말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참아라는 말입니다. 참아. 참아. 영어에 해당되는 말이 저는 그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불어에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참아. 일어서려고 하는데 혼자 남게 되는 그가 하룻밤만 더 자고 가라고 붙잡는데 차마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했을 때의 참아. 나도 뭐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벌써 몇 달째 수입이 끊겼다는 친구가 와서 손을 벌리길래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내가 은행 대출 받아서 좀 꾸어졌다 했을 때 그 참아인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양식과 도덕이 있지 않습니까? 윤리의 바닥선, 그걸 무너뜨릴 수 없어서 우리가 어찌어찌 양심에 기대어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무엇, 인간으로서의 최저한의 그 어떤 행동 원리, 그것을 드러내는 말이 참아라는 말인데,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보기에 이런 사람들에게 참아라는 말은 없다. 그것이 이 사람들이 가진 뻔뻔함이요,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온세 미덕처럼 되어 있다. 악덕 중에 악덕인 그러한 뻔뻔함이라는 것이 미덕에 되어 있다. 윤미향, 김남국, 조국, 그들도 미덕의 소유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그 대열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좌파의 대북격인 백낙청은 그를 김대중 이후 최고의 정치인으로 띄우고 있다. 윤 대통령과 검찰은 법정에서 사법적으로 이재명과 그 조직을 찍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인물 관리 면에서도 이재명의 조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자기네들의 진영을 관리하고 인물을 관리하고 입단속을 시키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앞선 측면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말까지 김대중 고문은 하고 있습니다. 나 의학 전문 기자 김철중. 나한테 걸리면 어떤 의사든 진실만을 말하게 되지. 진실의 방으로. 뭐야, 여기 나밖에 없구나. 에이. 백세 시대,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닌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삶의 길이만큼 삶의 질이 중요해진 건데요.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각 의료 분야에서 치료 기술을 발전시킨 특출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그 당시에는 쇼킹한, 그 자체로도 엄청난, 거기서 깜짝 놀랐게. 이건 뭐냐? 이 시대 명예와 만나는 시간, 명예전당 김철중입니다.